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마쌤 장우상입니다. 오늘은 자식을 잃은 슬픔과 관련된 어, 동양과 서양의 두 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선의 여류시인 허난설원이 있죠. 허난설원. 이 허난설원의 자식을 잃은 슬픔, 이것을 노래한 그 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 시의 제목은 곡자인데요. 이 곡이라는 것은 울곡자입니다. 울곡자. 운다는 뜻이죠. 자식을 잃어서 운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겠죠. 자, 시를 한번 보면요. 건연이라고 하는 건 작년이라는 뜻입니다. 작년에 애상녀, 상해녀, 잃을 상자에 사랑할 애자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는 거죠. 상은 잃을 상자, 그다음에 사랑할 애자, 여자니까 금년에는 상애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잃을 상자죠. 그래서 슬프고 슬프구나. 슬프고 슬프구나. 광릉 땅에 뜻이죠. 쌍분하면 이게 두 개의 쌍이죠. 한 쌍의 무덤이 서로 대기, 마주보고 일어섰네. 대할 때자 일어날 기자죠. 마주보고 일어섰네. 이 소소는 쓸쓸이라는 뜻입니다. 쓸쓸이. 소소. 아주 쓸쓸히 백양풍이죠. 백양나무에 바람이 불고 바람풍자입니다. 귀신불이죠. 귀신불은 명송추. 소나무와 오동나무를 밝히네. 여기서 이 명자는 동사로 쓰여서요. 밝히다는 뜻입니다. 밝히다. 그리고 이 송은 소나무고 이 추는 오동나무를 가리켜요. 그래서 종이돈이죠. 종이돈으로 초여혼, 너희들의 혼을 부르고, 이 초자는 부를 초자입니다. 부른다. 이때 여라고 하는 것은 너보단 너희들, 복수 대명사로 쓰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희들의 영혼을 부르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현주, 존여구죠. 그 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여구, 너희들의 그 무덤, 이 구는 언덕구자니까 여기 있는 이 여자도 너희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의 언덕, 너희들의 무덤 이런 뜻이겠죠. 너희들의 무덤에 이 현주, 그러니까 이 물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이어집니다. 이걸 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시를 보면 상당히 그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요. 그 마지막을 보면 혈읍 비탄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혈읍 비탄성. 그러니까 피눈물이죠. 피눈물. 피 열자에 우릅자니까 슬플 비자, 삼킬 탄자, 이게 삼킬 탄자입니다. 소리성자. 피눈물이 나와서 이 슬픔을 이런 그 소리를 삼킨다는 거죠. 피눈물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어떤 잃은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쓴 작품이고요. 자,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을 잃고 울다. 곡자니까 이 아들 자자죠.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올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 땅이요. 두 무덤이 마주보고 있구나. 백양나무에는 으스스 바람이 일어나고 도깨비 부르는 숲속에서 번쩍인다. 지전으로 종이돈으로 너희 혼을 부르고 너희 무덤에 술잔을 따르네. 너희들 남매의 혼은 밤마다 정겹게 어울려 노르리. 비록 뱃속에 아기가 있다 한들 어찌 그것이 자라기를 바라리요. 황대 노래를 부질없이 부르며 피눈물로 목이 메인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난설원과 항진이와 임해창, 이 조선의 이제 상당히 유명한 그 여류 시인이죠. 이런 여인들과 이런
여성 작가들과 더불어. 이름은 초이고 호가 난설원입니다. 27세의 그런 나이에 이제 삶을 마감했고요. 15세의 시집을 갖고 남편은 안동 김씨 집안의 김성립이었고요. 그의 집안은 5대째 문과에 급제한 문벌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김성립은 신혼 초부터 10년 동안 과거 공부를 했지만 과거에 급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김성립과 허난설의 사이는 신혼 초부터 별로 좋지 않았고요. 이 딸과 아들을 낳았는데 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식을 잃은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쓴 작품이 바로 이 곡자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벤 존슨이라는 시인의 On My Person 이런 얘기죠. On My Person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나의 첫 번째 나의 첫 번째 아들 이런 거와 관련된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On My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제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나오는 게 farewell라고 나왔죠. 잘 가라 이렇게 나오죠. 도우라는 것은 유의 뜻입니다. 유의 구어예요. 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어에서는 도, 다이, 그다음에 디, 다인 이렇게 이제 쓰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요즘 말하는 유유어 유유얼스예요. 유유어 유얼스.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잘 가라 어린 아이야. 너 child of my right hand. 나의 오른손이 right hand니까 나의 오른손이며 기쁨인 아이야. 뭐 이런 뜻이겠죠. 너 나의 오른손이며 기쁨이었던 아이야. 이런 이야기죠. my sin, 이 sin이라는 건 죄란 뜻입니다. 죄. 근데 이 sin은 죄인데 도덕적인 죄라는 의미로 쓰여요. 죄 중에서도 도덕적인 죄. 나의 죄는 너무나 많은 희망이었다. 너에게 너무 큰 희망을 품었던 게 죄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loved boy, 사랑스러운 아이야. 7 years, thou wert lent to me. 이렇게 나왔죠. 7 years니까 7해 동안, 7년 동안 너는 나에게 빌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널 빌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I did pay. 나는 너를 이때 페이는 죗값을 치르다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불하다는 뜻이지만 내가 이제 죗값을 치르는구나. 그래서 이그젝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그젝티드 by thy fate, 너의 운명이죠. 너의 운명. 너의 운명에 의해서 그런 너의 운명을 어길 수가 없다는 거죠. on the just day, 바로 그날, 똑같은 날에 이런 이야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쭉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뒤에를 보면 as what he loves may never like too much 이게 나왔죠. 사랑하는 것, what he loves. 그가 사랑하는 것, 이 what은 원만한 것 이 정도로 번역이 되겠죠. 그가 사랑하는 것은 may never, 결코 like too much. 너무 지나침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 never하고 to가 붙으면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의미를 써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보면요. 나의 첫 아들, 잘 가거라 너 내 오른손과 환희의 아이예요. 즐거움, 기쁨. 내 죄는 내게 너무 많은 희망을 걸었던 것이었나? 사랑하는 소녀나. 7년을 너는 내게 빌려줬고 나는 너를 갚는다. 내 운명의 강요당의 심판의 날에
오, 지금 내가 모든 부성을 이룰 수 있다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평화로이 쉬어라. 그의 최상의 시편이 누워있다. 그를 위해 앞으로는 그의 모든 맹세는 이러하리라. 결코 사랑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그 해석은 캔나2가 나오면 그 사랑하는 것은 너무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벤 존스는 1572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태어났고요. 웨스트민스터 학교를 졸업을 하고 연극 활동을 했고 22세에 결혼했는데 아들 2명과 딸 1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잊으려고 했지만 이제 그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이런 걸 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이런 걸 이야기했고요. 이제 피눈물로 울다가 목이 메인다. 이런 슬픈 묘사를 했고 벤 존스는 내 죄는 너에게 너무 많은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그래서 참척, 자식을 잃은 슬픔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곡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묘사한 경향이 있고요. 이 나의 첫째 아들, On My Person에서는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억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식을 잃은 슬픔과 관련된 시로 보면 한국에서도 이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라는 시가 또 대표적입니다. 어떤 감각적 이미지 절제된 시어들 이런 게 잘 나타나 있고요. 아들을 잃은 슬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이런 아들의 슬픔을 이야기한 시들이 상당히 많은데 김현승 시인의 눈물,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 김광균 시인의 은수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과 저승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유리창에서 슬픈 눈물이 어른거린다. 그리고 그 별을 보아도 물먹은 별이다. 이것은 자식을 잃은 슬픔의 눈으로 별을 보니까 그 별이 물이 먹은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표현으로 쓰인 상당히 슬픈 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 있죠. 한국에서 가장 큰 슬픔의 1위가 바로 자식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왼쪽은 이제 유리창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입김을 아무리 불어도 이쪽으로 갈 수가 없고 결국 유리창은 안에 있는 것을 이승이라고 볼 수 있고 바깥은 저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김현승의 이 그 눈물이라는 시의 처음 부분이죠.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오른쪽의 사진은 김광균 시인의 사진이고요. 이 김광균 시인의 은수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다. 애기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이렇게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다룬 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시들을 공부하시면서 좀 더 생각의 깊이가 넓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영마쌤 장웅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